반갑습니다. 타임 내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낸다.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인생 3대 원칙, 정직, 성실, 겸손 다시 한번 새기면서 꾸준하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뭔가 비트코인만 조금씩 움직여지고 있고 알트코인들이 뭔가 올라갈랑 말랑 뭔가 오르나 싶으면 좀 다시 조정을 주고요. 그렇죠? 조정 가나 싶으면 다시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는 장세, 지루하기도 한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내년 1분기로 추정되는 한 번의 바나나 존을 좀 기다리고 있는 축적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공부가 많이 수반되신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 거고요. 이제 막 코인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불안한데 이러다 또 갑자기 시장 내리꽂는 거 아니야?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가격 상승은 기관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대중들이 들어오는 시기가 좀 남아있다. 우리에게는 조금 더 기회의 순간으로 우리가 대중이 아닌 미니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고래의 어깨 위에 타가지고 그들이 돈을 만드는 시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익절을 하는 그런 사이클 투자를 할 수 있는 내공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인 시장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꼭 명심해 주세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 버는 건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현실적으로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이클이 있고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리플의 비전은 무엇이며 ODL이 뭐지? 리플이 왜 금융과 연관되지? 스위프트의 개념이 무엇이고 ISO 2002라는 것은 왜 리플과 연결되는지 여러 가지 펀더멘탈에 집중하시면서 본인만의 내공을 통해 내년에는 반드시 좋은 수익률로 거둬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 세력들이 언론을 활용해서 미디어를 활용해서 대중 투자자들에게 마케팅을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대중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갑자기 관심을 가질 때, 누군가 빚을 내면서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돈을 넣고 있을 때 우리는 유유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기관의 움직임을 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면서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예요. 그쵸? 블랙록이 XRP ETF 언제쯤 신청할까요? 아직까지는 뭔가 우리 신청할 계획 없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에 집중할 건데 이런 식의 뭔가 좀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블랙록 신규 알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아직 출시 계획이 없어. 아직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미디어를 통해서 호재와 악재를 절반씩 섞으면서 기관들은 매집하고 있고 대중들은 이런 기사를 보면서 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블랙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아이비트라든지 ETHA 이 두 가지의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이 두 개의 상품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다른 알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는 출시 계획이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1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작년 11월 중순 정도에 블랙록에서 퍼드 기사가 하나 나왔었잖아요. 리플 ETF 신청했다라고 해서 그때 갑자기 리플이 불기둥이 한번 솟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한 것 아니야. 근데 이 서류 자체는 또 웹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쵸?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끼리 언론을 통해서 대중들을 기만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CME 그룹의 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XRP에 대한 현물 ETF 모든 준비는 끝났다. 저 또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 역시 리플의 ETF는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1분기 어느 시점 솔라나라든지 XRP에 대한 블랙록의 ETF 신청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가 XRP에 대한 한 번의 폭발의 시기와 연결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전달드려 봅니다. 아무쪼록 작년 11월 중순에 이 가짜 블랙록의 리플의 현물 ETF가 뭔가 신청된 것처럼 했다가 우리가 한 거 아니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거 누가 했는지 찾아낼 거야. 조사에 착수했다고 했는데 그 뒤에 아무런 기사가 안 나오고 있어요.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끼리 퍼드 뉴스를 내면서 시장을 드라이빙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한 가지 기사를 볼 때 그들이 왜 이런 기사를 뿌렸는지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또 이런 기사도 나왔잖아요. 암호를 푸는 양자 컴퓨터가 등장했어.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 입장에선 이런 기사가 어떻게 들릴까요? 양자 컴퓨터로 비트코인 암호가 해독되면 이거 완전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안 그래도 지금 허상이라는 말도 나오고 실체가 없는데 무섭기 때문에 패닉셀이 나왔었죠. 하지만 여기 나오는 구글의 이 윌로우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술적 부분을 조금 더 파보게 되면 수백만 개의 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구글의 윌로우 양자 칩 아직 멀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 크립토컨트의 CEO 주기영 대표도 양자 컴퓨터로 비트코인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아담백 같은 경우도 현재의 이 기술력으로는 100만 큐빅 컴퓨터에 도달하기는 어렵다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이 양자 컴퓨터 섹터도 발전을 하겠죠. 그렇다라고 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붕괴시킬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을 위협하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공존하는 관계로서 더더욱 디지털 생태계를 견고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구글 역시 단 하나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스타트업 리플사에 투자를 단행했다. 리플의 초기 투자자로서 구글 벤처스가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여기 나오는 스탠다드 차타드, 엑센추어, 태국 시암은행, CME 그룹뿐만 아니라 여기 구글 벤처스가 초기부터 투자를 했다라는 거 그들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대형 빅테크 회사에서 비트코인을 사내 만에 주주총회가 있었지만 결국엔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 또한 아직까지 대중들한테는 너희가 살 때는 아니야 좀 겁을 주고 있는 느낌, 아직은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느낌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가 뭐라 그랬죠? 최근에 비트코인 투자 제한은 기각했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끈을 놓은 건 아니야. 비트코인 이외에도 메이저 알트코인도 지금 현재 좀 고려를 해보고 있어. 투자를 할지 말지 점검을 하고 있어. 저는 이 기사를 하나의 시기의 저울질, 시간 끌기로 보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위원회라고 있어요. FASB라고 하는 그 위원회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을 시장가 자체로 올릴 수 있도록 규칙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이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아마존과 같은 이런 빅테크 회사, 핀테크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고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미국의 언론, 미디어, 그들의 기득권 세력들의 선전 도구, 홍보 마케팅 수단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이런 기사들만 보더라도 뭔가 구글의 양자 컴퓨터로서 비트코인이 위험하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트코인 안 살 거야 너희도 사지 마 이러고 있죠. 그리고 블랙록의 현물 ETF에서 비트 이더 이외에는 아직 생각 없어 너희들 투자하지 마 이러고 있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최근에 이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이 마라홀딩스에서 1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집하면서 벌써 4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모아대고 있었다. 굉장히 최근 기사죠. 한 번 더 나가서 최근 3대 업체 중 하나인 라이어 플랫폼즈 역시 5,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새롭게 매입을 하면서 그들은 벌써 15,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네요. 또한 미국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회사이자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최근에도 비트코인을 더욱더 매집하면서 벌써 42만 개 넘게 매집을 했고요. 나스닥 100 인덱스 지표에 아예 들어갔다 편입이 되면서 점점 주가에 대한 상향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 아까 언급드린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같은 이런 기업들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빚을 찍어내면서라도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시기 점점 다가와지고 있고요. 내년 1월 21일 기준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는데 그때 또 미국의 그 트럼프의 입김으로써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엄청난 대중몰이, 대중들아 너네 이제 들어와 그게 되겠죠. 우리는 그때 어느 정도는 분할 익절을 해야 된다. 반드시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일본판 마이크로스트래티지죠. 메타플래닛 역시 우리 이제 비트코인 전략적으로 발표할 거야. 그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주주도 급격히 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메타플래닛도 최근에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 6,200만 달러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들 역시 일본 내
아시아에서 탑 1, 2로 뽑히는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 됐고요. 벌써 1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이 메타플래닛에서도 모으고 있다. 뒷배로는 UBS, 스위스의 최대 금권이 들어간다. 플러스 알파 일본의 대형 금권이죠. SBI 벤처 캐피탈사가 들어간다. 그들의 뿌리는 블랙록을 필두로 한 빅5 자산 운용사와 연결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그 기득권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고 언론 플레이로서는 부정적인 기사를 뿌려대면서 대중들의 참전을 아직까지는 너네 들어오지 마. 아직은 너네 이거 위험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고위급 임원들이죠. 뭐 SEC라든지 재무부라든지 대통령 자체가 친암호화폐를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 하원 역시 친암호화폐 인사들이 모두 자리를 휩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으로 미국의 상원 의원이 이렇게 말하네요. 새로운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죠. 앞으로 디지털 자산을 옹호할 것이다라고 하며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더욱더 발전시킬 것을 점 찍어두고 있네요. 최근에 발표됐던 이 스콧 베센트 뿌리를 봤을 때 조지 소로스와 연결되어 있는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는 빌더버그 회의 그 엘리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 세계 경제를 휘어잡는 그림자 정부와도 유착 관계가 있을 것이라 우리가 합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가 이미 친암호화폐 재무장관이죠. 이 스콧 베센트를 지명을 하면서 이제 자닛 옐런 자리에 이 스콧 베센트가 자리하게 된다면 더더욱 비트코인에 대한 위상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파급 효과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글로벌 메이저 알트코인 역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이를 것이다. 천천히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 20일에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할 것뿐만 아니라 SEC의 위원장 게리 갠슬러가 사임을 하고 폴 애킨스가 완전히 들어오게 되죠. 이 폴 애킨스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SEC의 위원으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리플을 기소했던 제이 클레이튼의 전 위원장이죠. 아서 레빗과도 이미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던 인물. 지금 현재 아서 레빗 어디에 들어가 있죠? 친암호화폐 기업의 고문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들의 친암호화폐 대열이 내년부터 완전히 미국을 통해서 확산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크립토 차르에 임명됐던 데이빗 sak스 역시 과거에 리플 옹호 발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 완전히 항소가 끝난 건 아니지만 이미 리플의 승소라고 말을 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큰 승리이다. 지금까지 리플사의 XRP의 판매가 증권이 아니다. 투자 계약이 아니다라고 완전히 점 찍고 있다라는 거. 이제 슬슬 리플에 대한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들어올 것이고요. 현물 ETF가 출시가 될 것이고요. 이제 ISO 2002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시기가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내년 3월 10일에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전과 후로 어느 정도 리플의 폭발이 한번 나오게 된다면 대중들이 빚을 내면서 이 코인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도 빚을 낸다고요? 퇴직금 가져다가 여기 넣으실 건가요? 대중들이 돈 벌게 하는 시장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분할 익절할 수 있는 본인만의 계획, 플래닝을 하시면서 내년은 좋은 수익률을 만드는 실제로 익절을 하면서 고생했던 그 시간을 걷어들이는 시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다시 한번 좀 크게 강조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유럽의 최대 은행, 영국의 대형 금권이죠. HSBC, 홍콩 상하이 뱅킹 코퍼레이션 나오면서 XRP를 사용해 더 빠른 국경 간 결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HSBC는요, 메타코와도 손을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논문을 봤을 때도 XRP 레저를 뭐라 그랬죠? 결제 판도를 바꾸는 국경 간 결제, 스위프트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언급했던 논문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리플 네트워크는 이 XRP 레저 기반의 하나의 네트워크라는 거, 그가 전 세계 금융망을 송두리째 바꾼다라는 거, 이미 XRP 레저를 리얼타임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이 세틀먼트의 중심축으로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국경 간 결제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고 언급하고 있었다. 리플사의 기술력, 분산 원장 기술로서 모든 것이 통제화되는 시간이 우리한테 다가와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봤을 때 리플, XRP의 마크가 보이고요. 일본의 금권, SBI 합작회사까지 가지고 있죠. 이 마크가 보이고요.
인도네시아의 마크가 좀 보이고 있네요. 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슬슬 CBDC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죠. 인도네시아의 화폐 이름 루피아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이 가루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점점 CBDC에 대한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이 안에는 블록체인의 최대 컨소시엄 R3의 코다 플랫폼이 들어가면서 하이퍼레저 배수가 적용되고 있거든요. 왜 리플이 적용 안 됐을까요? 하지만 그 뿌리를 봤을 때 결국에 결제 메커니즘에서 R3의 코다 플랫폼 메커니즘 뭐를 채택하고 있다고요? 리플, XRP를 채택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이 SBI 그룹의 SBI 리밋과 벤처 캐피탈 트레이드를 통해서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거. 여기에는 말레이시아 기반의 최대 송금 기업이죠. 트랭글로라든지 필리핀의 최대 거래소 코인스 PH가 연루가 되면서 계속 리플의 XRP가 소각되고 있다는 것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미 태국 시암은행을 통해서도 P2P 거래가 월 4억 달러 이상 결제 처리가 일어나지고 있다. 계속 또한 싱가포르를 필두로 해서 리플의 ODL이죠. 리플 페이먼트 플로우가 더욱더 확장되고 있다는 것 반드시 인지해 주시면서 오늘도 가치에 집중하시는 비전 투자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영상도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